안녕하세요. 좋은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매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대상 농지가 속한 용도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아래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해당 농지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최대 공시지가의 30%까지도 부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주의할 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지정된 후에 변동이 없이 계속 지정되어서 현재도 그 지역 내 농지 지목이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매매 대상 토지가 녹지 지역 내에 있으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인 경우에는 어차피 농지 이외의 시설로 사용될 것이 정해진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요 없으나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아닌 경우에는 녹지 지역 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별관리구역과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부지인 경우 다시 농지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변경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또한 시군구청에 다시 한번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 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농지를 매수할 때 해당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훼손 복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 후에 농지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상 회복 의무를 매도자 또는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 중에 계약서상에 없다는 이유로 서로 부담을 미루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염려도 있겠지요. 만약 농지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먼저 농지로 원상 회복한 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인지를 사전에 시군구 농지관리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농지가 임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매매 대상 농지가 임대차 계약 중인지를 확인하여 만약 농지 임대차가 계약되어 있는 경우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므로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규정, 법정 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계속 그 농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양수인은 농지 취득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규정은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대차가 계속 진행되어 임차인이 그 농지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매매 대상 농지에 다년생 식물이 경작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년생 식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농지가 다년생 식물이 경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 다년생 식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의 경우라면 농작물의 소유권의 소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경작자인 경우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 특약으로서 경작물의 소유권에 이전을 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가 경작자가 아닌 경우라면 매수인이 농업 경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경작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토지에 그 경작물을 이식하는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및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등기 이전이 가능하고, 토지 허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서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즉 통작거리라고 하죠. 이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지, 법인인 경우 당해 토지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또는 군, 인접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인지를 확인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 군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을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으로 정하여 이 기간 내에는 토지 양도가 제한됩니다.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의 예외로서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해 행위 제한이 가해진 경우나 허가 기준에 적합한 이용 목적 변경, 병역법에 의한 입영, 해외 이주법에 의한 이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이용 목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 이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의 제출입니다. 2022년 2월 20일부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신설되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 근처에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억 이상 경우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이상 토지 거래 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 불법 투기 여부, 편법 증여 등을 가리는 국세청 세무 자료로 활용됩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인데 중개거래 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리 제출이 가능하며 거래 계약 신고 시에 제출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또는 개발 행위 허가 여부, 매매 대상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지 확인하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특약으로 농지 전용 허가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고 동시에 명의 이전을 유상인지 무상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는 등기 이전 시까지 매도인이 받아놓은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 신청하기로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완료 후 5년 미만에 조성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다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농지 매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